네, 9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타이틀이 조금 잘못 나갔네요. 코스피는 11포인트 하락입니다. 2000선 한번 흔들고 있는 국면이죠. 2000선 앞서 조금 내줬다가 지금은 다시 2000선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강세 기조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연말 분위기가 괜찮았고 연초에도 초반에 아주 강하게 갔다가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주말 오늘 또 조금 시장이 주춤주춤거리죠.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기분 좋게 출발은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라기보다는 리스크 완화에 따른 반등이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다소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코스피가 주 후반, 지난주 후반부터 좀 약세를 보이면서 주간 차트상 물량 소화 과정을 시사하는 도지형 봉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지형 봉 패턴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단기 매물 소화 과정 또는 그 추세가 그동안 이어져 왔던 추세가 좀 약화되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고 있고 1월 초 돌파깁이 발생했던 2000포인트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지켜볼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 상승 탄력 둔화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간 차트상으로 보면은 오늘 봉은 좀 반영되지 않았지만요. 오늘 지난 주말 저점을 이탈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틀 연속, 오늘까지 3일 연속 음봉 패턴이 발생하면서 단기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5일선을 오늘 하향 이탈했고, 그리고 1월 초 갭 구간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갭 구간을 메우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은 좀 1970선 전후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1월 3일 발생한,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발생한 장대 음봉 당시에 거래대금이 6조 원 이상 실렸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1월 증시는 아마 1970에서 2040, 205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월 개장하고 이제 두 번째 주인데요. 1월이 다른 달에 비해서 주가가 평균적으로 많이 오른다. 네. 기대할 수 있다. 이게 1월 효과고 또 연말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도가 차익 청산되면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또 1월에 대한 생각이고요. 조금 지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해요? 뭐 1월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심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월 초에는 좀 기대심리에 의해서 반등을 하지만 월 후반으로 갈수록 물량 부담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단순하게 1월 상승 확률과 1월 수익률을 보면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1990년 이후 1월 코스피는 평균 수익률이 한 3%를 넘어서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도 상승 확률, 평균 수익률 모두 1년 중 세 번째 수준으로서 1월 효과를 좀 뒷받침하는 통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보다는 확실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1990년 이후 1월 수익률을 보면요. 1998년에 50.8%, 2001년에 22.25% 오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바이어스들을 제외할 경우에 1990년 이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14%, 200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0.72%로 막연한 1월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00년 이후 1월 달에 주가 흐름을 봤는데요. 2000년 이후 평균 코스피 추이를 봤더니, 월 초에는 신규 자금이 유입되거나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축하면서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매물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좀 더 매물 압력에 의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월 초 강세 이후에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월 초에 대부분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생각보다 좋은 작이 펼쳐졌던 것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또 힘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프로그램 매수도 있었지만 근데 연초에 그 말씀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이제 뱅가드 펀드에서 벤치마크를 바꾼다. 자,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요? 벤치마크를 바꾼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물 출회 가능성이 좀 있다. 앞서 우리 외신의 김희욱 전문위원은 그 너무 좀 시장에서 과장 포장해서 이게 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뱅가드 6개 펀드가 있는데요. 그중 그 규모가 한 1697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비용 감축을 위해서 MAS
MSCI, 벤치마크 인덱스를 MSCI에서 FTSE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국내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벤치마크를 변경할 경우에는 MSCI에는 코스피는 이머징 시장입니다. 근데 FTSE에는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 벤치마크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 시가총액 규모는 한 220억 원 달러 정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비중을 조절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한 6조에서 7조 원대의 자금 유출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언론에서 9조 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뱅가드 펀드만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히 블랙락 같은 경우는 정관을 변경하면서 시장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땐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다, 벤치마크 변경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MSCI나 FTSE 종목별 교체가 한 3월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3월달 그 벤치마크 변경과 함께 맞물려서 종목 변경에 좀 트래킹 에러를 좀 줄이기 위해서 3월달까지는 좀 매물 출회될 수 있는 여력이, 매물 내년 3월이 아니라 올 3월 아닌가요? 올해 올 3월이죠. 예, 올해 3월이죠. 예. 올해 3월 같은 경우까지는 좀 외국인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는 매물 부담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있는데요. 2012년에 프로그램 매수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 당시와는 좀 상황이 다르고 매수 차익 장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프로그램 매물 부담은 아마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남은 1월 정도로 좀 압축해가지고요. 전망과 전략을 마무리해주세요. 일단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2011년 5월 고점 이후 형성되었던 삼각 수렴 패턴을 상향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120일, 200일선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추세적인 변화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월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2050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50선은 2011년 8월 첫째 주 장대음봉 중간 지수대로서 분위기 반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2012년 고점이라는 점, 그리고 올해 초에도 2040선까지 반등을 했다가 주춤하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 1월달 증시에 있어서는 2050선 회복 안착 여부에 따라서 매매 강도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2050선 안착할 경우에는 2100선까지는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늘 분석적이시죠? 예, 올해도 좋은 분석, 좋은 전략 기대하겠습니다. 마켓리더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